비트코인 반감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일 안팎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반감기 어떤 건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남은 비트코인의 호재가 무엇이 남아있는지, 홍콩 현물 ETF까지 하나씩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뭐예요? 자,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급을 줄이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채굴이라는 과정이 뭐냐면 새롭게 비트코인을 생성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일단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채굴자라고 불리는 사용자들이 있어요. 채굴자라고 불리는 사용자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블록을 검증해주고 새로운 거래 기록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보내면 그게 그냥 갑자기 매지컬리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채굴자들이 각자 장부에 적어줍니다. 블록이란 곳에 적어줘. 각자 얘네들이 들고 있는 장부에 오케이, 얘 비트코인 보냈음이라고 적어주면서 블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체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각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채굴자들이 일정량의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량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이미 3번 줄었습니다. 3번 가까이 아니라 이미 3번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당장 채굴 보상은 6.25 비트코인이지만 앞으로 3일만 지나면 이게 3.1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2032년까지 전체 발행량의 90% 이상의 비트코인이 발행이 될 예정이고,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실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시점은 오래 남았지만 사실상의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는 시점은 2032년 정도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4월 20일경에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자가 거래 확인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하루 기준으로 900개에서 약 450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트코인을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약 업계 전체에서, 이 채굴 업계 전체에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수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반감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반감기 때는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6개월 뒤, 1년 뒤 가격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때는 6개월 뒤에 991%, 1년 후에는 8583%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반감기 때는 반감기 직후는 조금 떨어졌지만 6개월 뒤에 46%, 1년 후에 331%, 1년 5개월 뒤에 2599% 상승을 했고, 세 번째 반감기 때는 반감기 직후에는 떨어졌지만 6개월 뒤에 112%, 1년 후에 544%, 1년 6개월 뒤에 676% 상승했다라는 여태까지의 역사적으로는 약 6개월 뒤 가격 기준으로 보면 항상 올랐다라는 데이터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항상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너무 데이터가 적어요. 여태까지 반감기는 3번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하락, 그리고 6개월 전 이후로는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어디죠? 맞습니다. 성급한 일반 나라. 맞아요. 너무 데이터가 적어요. 일단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서 뭐가 됐건 손해를 볼 수 있는 애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죠? 비트코인 채굴자들. 채굴자들은 어차피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공급하는 애들은 뭐가 됐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면 얘네는 갑작스럽게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바로 4월 20일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이 급감하게 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고정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두고 경쟁하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든지 클린스파크 등등 이런 기타 채굴자들은 이 수익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투자하고 소규모 경쟁 업체를 계속 인수해야 되는 거야. 지네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야,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총 생산할 수 있는 사과의 수개가 10,000개라고 합시다. 총 사과의 숫자를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야, 사과 5,000개밖에 생산 못해. 근데 한국 내에 존재하는 사과 생산업체는 일정한 거야. 일정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얘네들이 수익이 급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1년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 손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량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지금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요, 얘네들의 총 주가가 약 5 빌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5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거의 1 빌리언 달러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867밀리언 달러 가까이가 공매도 잔량으로 지금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야. 얘네가 제일 커다란 채굴업체거든. 누가 봐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럽게 지금 수익을 가져오려면 맞습니다. 15만 불 이상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채굴잡끼리 경합하면 걸리나요? 뭐 걸리는 건 없겠지. 이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하여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채굴 회사들이 주가가 미친 듯이 급락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경고를 했었죠. 채굴 업체들은 무조건 손해를 볼 수 없다. 누가 경고를 했다고? 한 2달 전에 유사남 아저씨가 경고를 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채굴 업체들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렇다고 유사남이 숏을 치지는 않았다. 뭐 숏을 치진 않았지만, 뭐 하여간 경고를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들을 한번 보자면, 자, 비트코인 가격들을 한번 제가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갖고 와 봤는데,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반감기 때는 단기적으로도 오르고 약간 6개월 뒤 가격도 올랐다면, 약간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단기적인 하락한 뒤에 한 3, 4달 정도 지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이 모멘텀을 타고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김에, 자, 홍콩 ETF 얘기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홍콩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사실 많은 왈가왈부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직 리스팅은 안 돼가지고 이게 거래가 가능한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홍콩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중국에 묶여있는 자금들이 미친듯이 쏟아져 내릴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자, 여러분들 사실 홍콩에는 이미 선물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선물 비트코인 ETF가 있는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 있는 그레이스케일 선물 ETF, 비트코인 ETF에 비하면 3발의 피해에 해당하는 자금만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 내에서 저렇게 홍콩에서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저게 커다란 부스트를 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그리고 현물 ETF가, 이 홍콩의 현물 ETF가 운영되는 방식이 아직 현물 상환 모델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현금 상환 모델도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요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현물 상환과 현금 상환 모델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홍콩 현물 ETF를 살 때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사는 거는, 야,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을 살 때 현금으로 사는 거를 현금 상환 모델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때 아예 그냥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달러로 사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사야 돼요.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이 현물 ETF를 사서 팔 때도 비트코인으로 받는 형태를 현물 상환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자신이 가진 현물 비트코인 ETF 홍콩 거를 상환을 받을 때, 이거를 팔 때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으로 받는 건데, 장점이 있어요. 자, 장점. 야, 여기서 나오는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현물로 상환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갑자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안 팔아도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이 현물 상환 메커니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과가 갑작스럽게 시장에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갑작스럽게 많이 팔리면, 내가 막 이 현물 ETF의 고래야. 내가 막 1,000억 원 보유하고 있어. 1,000억 원 보유하고 있는데, 나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 팔아야겠냐고 팔아버리면 걔네들이 비트코인도 같이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현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래가 팔면서 내가 현금으로 받는다면, 현금 상환 모델인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될 때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현금으로 받는 돈이 줄어들죠. 그 대신에 현물 상환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살 때도 비트코인으로 사지만 팔 때도 비트코인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 대신에 이 현물 상환 메커니즘 자체는 그 대신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방식인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굳이 현물 ETF를 사야 될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고. 요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미국에 있는 현물 ETF가 흥한 이유는 좀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현금성 자산들을, 특히 정부의 401k라든지 아니면 뭐 노후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물 ETF 승인 방식이 공식이 진짜 커다란 호재가 됐지만, 그때 저도 얘기를 했었죠. 요게 추가적으로 노후연금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관들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호재다라고 했지만, 홍콩 현물 ETF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요거까지 한번 얘기를 해 드린 거고, 무튼 이렇게까지 오늘 제가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